자, 취소 대 철회. 한 방씩 먹였다. 누가 누구를 한 방씩 갔다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어제 여야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걸로 짐작이 좀 됩니다. 자, 그럼요. 여야의 목소리가 먼저 우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하기로 결정 제가 오늘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했네요. 이게 보안 유지가 안 되니까.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처리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란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윤석 국민의힘 대표님 네. 나오고 계신데, 사실은 어제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주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다 불참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네 가지 법안, 그러니까 방송법 관련된 거 세 가지,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이게 노조 관련 법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필리버스터까지 준비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포기를 했어요, 필리버스터. 그래서 표결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거는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내린 결정이거든요. 이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자체를 막으려는 거, 그 목적이었습니까? 예,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 탄핵 표결을 막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본회의가 하루여서 그래요. 이건 이틀만 됐어도 그런 일이 없겠는데 왜 그러냐? 예.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2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어제 사실은 탄핵안이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잖아요. 네, 그럼 오후. 하루가 지난 뒤에 표결할 수 있는 예,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본회의 회의가 결정돼 있었으면 오늘까지 계속 본회의가 예, 열렸으면 그러면 탄핵안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였잖아요. 어제 하루만. 예, 근데 보세요.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왜 보고를 하느냐? 저희가 필리버스터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본회의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요. 그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은 계속 진행이 되는 예, 거니까 하루만 본회의가. 해도 24시간 넘잖아요. 그럼 오늘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5분의 3 의석을 동원하여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료 끝나면 그게 하루가 지났으니까 예, 표결을 하고 그 법안에서 표결을 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 나서? 끝난 거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탄핵안 표결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지났으니까. 예. 그럼 민주당은 그 생각을 했던 거군요. 예, 근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필리버스터를 관두는 꼼수를 동원해서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 예. 필리버스터 안 했다고 저희가 혼나는 거예요, 야당한테. 필리버스터 포기한 게 꼼수다. 예,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 말을. 저희가 필리버스터 안 한다는 꼼수를 동원해서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꼼수는 누가 썼느냐? 민주당이 쓴 거예요. 그럼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를 딱 그걸 상황을 잡아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보고했다. 이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관두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이 한 방을 날렸다. 이 뜻이 되는 거군요. 뭐 그러면. 날렸다면 날린 건데요.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서 저걸 당했기 때문에 역으로 저렇게 말로 하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꼼수는 민주당이 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공법을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공법 꼼수인데. 그런데요. 가만히 있을 또 민주당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제출했었던 탄핵안 관련된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의안가 등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인가요? 좀 반발하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무슨 이게 뭐 4.4.5입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소속 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 문제니까요. 저랑 무관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4.4.5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구사인 것 같아요. 지금 날짜가 나왔는데 어제 뭐 이동관 위원장 등등등 검사 2명도 포함됐죠. 이게 탄핵 소추안은 발의됐는데
오늘은 자진 철회를 했어요. 이 철회를 놓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 철회 안 되는데 왜 철회했냐고 했는데 결국에는 국회에서 철회가 됐습니다. 이 결재가 났거든요. 그리고 또 30일 1일 얘기가 나와요. 재추진한다는 건데 소영주 네. 부대변인 민주당의 구상은 뭡니까? 구상은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죠. 아, 서로 전공법인데 일단 알겠어요. 민주당의 전공법은 뭡니까 그러면? 맡겼다는데 그냥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이 법안을 4개로 쪼갠 것도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회기가 쪼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회기가 쪼개지니까 된 김에 우리도 탄핵안을 넣어야 되는데 좀 일찍 넣자. 날짜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는 당연한 것인데 아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시더니 갑자기 안 하시는 것들은 별로 모양새는 안 좋잖아요. 그게 꼼수일까요? 전공법일까요? 아무튼 그거는 논쟁거리니까 두 분 다르신데 근데 그거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아까 윤 대변인께서 잘 말해 주셨잖아요. 24시간 보고된 데 24시간 이내 그다음에 하루가 지나야 할 수 있어요. 이제 안건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 상정이 안 됐어요. 24시간이 안 지나서 아예 회기가 안 되고 끝나버렸잖아요. 보고만 된 상태입니다. 보고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당에서 또 의결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안건 상정이 됐다면 이거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지만 아무튼 처리가 됐어요. 이게 국회법에는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뭐 재발의를 한다면서요? 어떤 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가 아니라요. 뭐냐면 그동안 이번에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발의할 때는 좀 된 부분들을 재발의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나 또 화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좀 이게 달력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까지 10일이잖아요. 이게 철회가 됐어요. 이거를 국민의힘이 반발하지만 국회에서 받아줬거든요. 국회의장 결재가 나서 이거 끝난 문제인데 그러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말은 30일 그다음에 4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니까 30일 날 보고하고 1일 날 표결하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30하고 1일 두 개가 지금 예산 때문에 이틀이 잡혀 있어요. 이틀 잡혀 있어요. 그래야만 24시간 내 보고를 한 다음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철회를 한 것이죠. 그걸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를 가서 좀 보탤 건 보태고 다시 이제 보고한 다음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절차를 무시해서 사사오입 하는데 저 좀 논의 얘기지만 절차 무시하는 건 한동훈 장관이에요. 법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바뀌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 절차는 잘 지켰습니까? 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까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거는 민주당이 예상하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한 걸 처리하는 것도 보고한 거 처리한 것도 지금 이건 국민의힘에서 별로 예상하지 못한 건데 반발하는 상황이고 결국 각자 하나씩 뭔가 수를 냈는데 하나 또 있습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뭔가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에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민현주 의원님, 권한쟁의 심판, 뭐 가처분 신청 이거 어려워요. 아무튼 뭔가 멈춰달라고 안 된다 이건데 이거 법원 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뭐 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너무 복잡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지금 설명했는데 아무튼 서로 뭔가 하나씩 던지고 있어요, 계속. 뭔가 어려운 얘기들을 왜 저렇게 국회에서 민생과 상관없는데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뭐 윤석열 대변인도 설명했지만 민주당이 꼼수하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하는 거 민주당 반대할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으면 된 거지. 국회에서 다 보고가 의장이 다 보고가 된 걸 본회의 보고가 된 법안을 갑자기 철회하고 다시 재상정한다. 근데 최영식 부대변인 말씀하시는 게 무슨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한다. 그거야말로 꼼수죠. 그러니까 이러한 꼼수의 거대 야당의 행포에 사실 국민의힘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겠다. 그것이 뭐 바로 각하가 되든 아니면 키안이 걸려서 이걸 논의가 되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들은 우리가 최대한 저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뭐 서로 그쪽이 꼼수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전공법인데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윤석 대변인. 예,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탄핵안은 이번에 올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할 테니까 그런 기회는 달라 했는데 올렸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최악의 수는 뭐였냐면은 민주당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아, 시간을 끌어서 24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찬성 그건 안 했죠.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대단히 일방적이고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핵안도 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의안이라는 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발의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탄핵안이 철회됐을 때 그게 일사부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등등은 국회법에 명확히 안 나와 있고 결국에 유권 해석의 영역인데 해석 영역입니다. 유권 해석의 권한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과 사무처가 유권 해석을 내린 건데 사법부로 가져가도요. 이거는 그 국회의장의 유권 해석 권한을 사법부 침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게 저는 소송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봐요. 아무튼 법원으로 가요.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여야가 지금 서로 한 방씩 이거 있어, 우리 이거 있어 카드를 주면서 아까 말했지만 그쪽이 꼼수, 우린 전공법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탄핵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괴로우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잠깐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 그 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탄핵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면 제가 소추위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대리인당 구성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대리인당 구성하는데 국민 혈세 9천만 원 썼습니다. 소추 이야기, 탄핵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이 너무 많아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도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은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 괴롭습니다. 이거 일도 많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도 드는데.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헌재 가가지고 검사 역할을 하면서 논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는 역할을 탄핵의 정당성을 막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입장에 봐서도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역할이 법사위원장이니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본인은 동의할 수 없는데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돈도 많이 그 대리인단 구성하려면은 뭐 로펌 선임해야 되고. 뭐 거의 한 1억 가까이 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탄핵 얘기가 국회에서 오가는 게 법사위원장으로서 좀 괴로운 일이고. 그리고 국민의원 탄핵은 해임 건의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엄격한 요건이 있어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탄핵을 그런 어떤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처음에 꺼냈다가 걷어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벼렸던 거는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탄핵 얘기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얘기가 없는데